안녕하십니까. 이제 조금 배경을 바꿔봤습니다. 저희 집의 뷰가 좀 괜찮기 때문에 이 뷰를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, 자, 지금 이 집의 계약 기간이 9월 말까지라 가지고 일단 좀 아쉽긴 하지만, 정말 아쉽지만 이거를 좀 영상에 담고 싶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이번 한 주가 끝이 났는데요. 역시나 좀 쓰라립니다. 뭐 펄이 뭐 무슨 얘기를 했건 어쨌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, 그래도 시장이 4%나 빠진 거는 6월 13일인가요? 그때 이후에 이번 연도 들어서 최대 낙폭이라고 하더라고요. 솔직히 조금 두려움에 의한 그 낙폭이라고 하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한 달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꽤나 시장이 올라와 있던 상태여서, 한 달 이전으로 봤을 때는 지금 4%가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어도 이제 결과적으로 한 달 전 대비 5%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태다. 최저점, 거의 최저점이었죠, 한 달 이전이. 예, 그때부터 시장이 한 15%에서 한 18%였나? 하여튼 그 정도는 올라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, 뭐 이번 그 호키시 발언, 뭐 폴 볼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시장을 떨궜지만, 그래도 그에 비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 아닌가,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. 크게 봤을 때 저희는 이제 크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.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, 물려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쉬워서, 이제 저희 또 힐링을 해야죠, 주말에는.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캔 하면서 이제 좀 이번에는 또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. 아이온큐도 굉장히 재밌는 주식이고, 좀 재밌으면서도 좀 아픈 주식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아이온큐 일단 한 모금 하겠습니다. 맥주를 한 700ml 정도, 350ml 한 2개 정도를 먹고 왔는데, 날씨는 좋지만 아직 더워요. 덥다 보니까 오는 길에 또 맥주 생각이 나더라고. 좀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먹으면서 아이온큐를 한번 꼭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죠. 뭐 사실 저도 아이온큐의 그런 내부사항은 잘 모릅니다. 제가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, 이제 글로 제가 막 블로그나 뭐 얼룩소 이런데 글을 제가 올려놨었는데, 저는 글을 블로그에 올릴 때마다 얼룩소에도 같이 올리는데 돈이 잘 안 벌리긴 하더라고요. 글을 못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. 어쨌든 기록용으로 제가 항상 투자 일지 같은 거를 의미가 있을 때마다 그냥 남겨놓습니다. 내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, 이런 걸로 이런 교훈을 얻었지,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데, 힘들 때마다 그걸 읽으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돼요. 좀 가끔 부끄러울 때도 많지만, 그래도 일기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. 그 돈 얘기 말고도. 하여튼 각설하고,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, 왠지 모르겠는데 한 어떤 시점부터 한 6, 7달 됐었던 것 같은데, 한 1년 됐나요? 하여튼 1년 안 되는 남짓한 시간 전의 일인데, 이제 계속 제가 과학 그 유튜버들도 자주 보고 그랬어요.
옛날부터 이상하게 그 과학 기술의 발전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 편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이 막 뜨기 시작하고, 뭐 한참 이후의 일이지만 이제 침착맨 그분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와 관련된 실제로 그 종사자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오하게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런 유튜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들도 찾아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와중에 뭐 제 나름대로는 약간 추상적으로나마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좀 했어요. 뭐 어떻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학문적인 부분도 좀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글로는 그나마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영상에 담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생략을 한다면, 일단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왜 아이온큐가, 그러니까 이온 트랩의 방식이 상용화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, 그 제반적인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이 더 높은지, 그런 것들을 저는 단박에 파악을 할 수는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론은 또 이론이고 그 상업적으로 이어질 때 중요한 요소들을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, 왜 이 이론을 채택하고 이런 형식의 그 생산 방식, 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경쟁력에 대한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, 갑자기. 그러니까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.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인류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될 텐데, 그럼 이건 제가 봤을 때 신인 거예요, 양자 컴퓨터가. 이 신적인 존재를 우리는 이제 AI를 발전을 많이 시켰잖아요. 제가 바둑을 조금 뜰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아마 3단 정도 됩니다, 타이잼에서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조금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수준은 돼요. 저희가 공인 2급이고 이제 타이잼에서는 3단으로 뜨면은 승률이 50%는 넘습니다. 근데 이제 바둑을 뜨는 거를 보면은 이세돌이 그 알파고한테 처참하게 지는 거를 보면서 이게 AI가 정말로 발전을 많이 했구나. 자가학습이라는 그 알고리즘적인 학습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, 이제 그것에 대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양자역학이랑 양자컴퓨터랑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켜보면 이 신적인 하드웨어를 지닌 양자컴퓨터가 이 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이미 장착하기에 거의 가까워진 그 AI랑 만나면 어떤 결과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두렵기도 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흐름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 업체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업체를 찾았는데, 조금 찾다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, 아이온큐라는 존재가. 그래서 아이온큐가 정말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긴 했는데 조금 애매할 때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았고, 그래서 막 최고점을 막 연이어 갱신하던 그때에 좀 들어가고,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한 $16였던가요? 그때도 이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러면서 더 들어가고, 그 이후에도 막 $4도 찍고 그랬잖아요.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꽤나 큰 돈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컸었는데, 그래도 뭐 당장 뭐 그 돈을 뺄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이제 지수 추종, 그러니까 TQQQ나 이런 세배 레버리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,
그 외에 굉장히 아이온큐에도 거의 아이온큐에 원래 몰빵하다가 너무 아이온큐가 많이 빠지니까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지수에다가 돈을 넣고 TQQQ 이런 데다가 돈을 넣었는데 또 시장이 더 빠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아이온큐가 너무 불안해서 제가 결혼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조금 그 아이온큐에 대한 지분을 조금 더 빼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 제가 지분이라고 조금 너무 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제가 아이온큐의 일부 진짜 0.00 몇 프로라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에 대한 거를 조금씩 더 빼고 밑에서 더 잡자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조금씩 더 사고는 있는데 지금 한 3,500만 원인가 4천만 원 정도가 그래도 아이온큐에는 넣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구체적으로 맨날 그 제 투자 현황을 막 보진 않습니다. 사실 그냥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사기도 하고 오르는 장이다 싶으면은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온큐는 TQQQ의 TQQQ입니다. 그러니까 한 곱하기 7에서 8, 9 정도 때로는 곱하기 10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. 시장 대비해서.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얼핏 파악하기로는 러셀 2000인가 하여튼 잘은 모릅니다. 그쪽 세계를. 그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조금 더 시장과 그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조금 더 보이게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조금 그래도 규모 있는 제 나름대로는 돈을 넣은 사람으로서 평을 해보자면 좀 그랬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1% 떨어지면 얘는 막 7, 8% 이상 떨어지더라고. 물론 오를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긴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나 그게 기술이나 그게 산업군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겠죠. 네,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이온큐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실 살면서 저희가 일으킬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게 과연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자사업을 하거나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세상이나 내 삶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,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모든 기회비용보다도 아이온큐에 한 주라도 더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 가을바람 월드님의 유튜브를 굉장히 경청하고 있고 항상 응원하고 제가 한때는 그분보다 더 밑의 가격에 더 낮은 가격에 그 아이온큐를 매수하고 싶다, 더 많이 매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더 많이 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,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도 그분보다 조금 더 많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저도 부를 같이 축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뭐 리게티라든지 IBM이라든지 그런 경쟁사들이 많고 뭐 구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구글 제가 최근에는 아이온큐의 소식을 많이 팔로우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구글이 뭐 지분을 뺐다던가요? 그래도 뭐 결국에는 아이온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이 냉각을
다른 방식들은 이제 냉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냉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장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에러율을 낮출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저는 결과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일반적인 경우에.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검증이 거의 끝났다고 저는 봤었거든요. 그 가을바람 월드님의 그런 핵심 뉴스들을 맨날 이제 가져오시는 거를 봤는데 사실 그런 뉴스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좀 극단적인 사람이라 그런 것도 사실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. 이게 근원적인 기술과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임원진들의 그런 경향성 그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철학이나 경영 방식 이런 것들만 참고해도 솔직하게 말하면 감은 오잖아요. 뭐 우리가 될 만한 가게는 가보면 여기 잘 될 것 같다, 누가 봐도 잘 됐다, 이미 잘 됐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감이 있듯이 솔직하게 저는 아이온큐에 그런 큰 믿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되시는 분들 혹은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는 잘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수준에 다다르게 될 것 같은데 단 이제 큰 돈을 만약에 굴리신다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시게 되신다면 한번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을 잘 판단을 하셔서 그에 곱하기 7 곱하기 8 레버리지 움직임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이 주식에 조심스럽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주말에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잔은 못했고 한 모금 정도 한 것 같아요. 좋은 주말 보내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